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만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의 한가운데서 문을 열었습니다. 민생과 국민은 물론 일터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국회는 4차례의 추경을 편성해 국민재난지원금을 마련했습니다. 올 예산도 여야가 법정기일 안에 합의 처리했습니다. 6년 만의 일인 것입니다. 민생과 경제 관련 법안 등 지난 1년간 2270건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우리는 격동하는 세계 질서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다음 세대에 평화롭고 활기찬 한반도를 물려줘야 합니다. 그 디딤돌을 놓는 책무가 우리 국회에 있습니다. 국민 통합으로 가는 큰 길을 열어야 합니다. 정치 시스템의 대변혁이 필요합니다. 이젠 담대하게 개헌에 나설 때입니다. 국민 통합과 대전환 시대에 맞는 새 헌법이 꼭 필요합니다. 개헌의 문을 여는 역할은 정치권의 소명입니다. 여야 정치 지도자들은 물론 각 정당들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평가를 받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마침 여야 지도부가 동시에 재편되었습니다. 각 당은 개헌의 절박성을 다시금 인식해 공론화에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1월쯤 국민 집단 면역이라는 희망이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가족, 친구 등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루빨리 마스크 없이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조금 더 힘을 내고 힘을 모아주십시오. 우리 국회는 대선 전국이 펼쳐지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민생 경제를 챙기는데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운영되도록 여야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개헌 취지에 대해서 좀 정치권에 대해 움직임을 좀 어떻게 끌어모으실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궁금하고요. 네, 여야 지도부가 바뀐 만큼 여야 지도부 그리고 각 정당과 이 문제를 깊이 상의할 것입니다. 우선 필요한 것은 개헌 정치개혁 특위의 출범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심의 도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온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력한 대선 주자들이 개헌을 얘기했고 특히 야당에서도 피선거권 인하 문제와 관련돼서 개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헌의 문제는 과거와 분위기가 달라졌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2차례의 전국적 선거가 있습니다. 여야가 그동안 10여 년에 걸쳐서 전 국민에게 지방선거도 했고 심지어는 국회 분수대에서 발언대를 놓고 자유발언까지 하면서 정리해 놓은 안들이 있습니다. 선택과 결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선택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 당선을 전후로 해서 정치권에 이준석 현상이라는 말까지 생겼는데 원내 최다선으로서 어떻게 바라보셨고 또 어떤 평가 갖고 계시는지. 우리 한국 정당사의 한 획을 긋는 역대급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한국 정치의 문화를 포함한 패러다임이 바뀌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여야의 지도부가 모두 바뀐 지금 실질적 정치 복원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국회 세종사당 건립이 근거가 된 국회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에서 여야가 6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예, 우리 국회는 여야 합의로 올해 예산에 세종 국회의사당 설계비 147억을 책정하면서 단서 조항을 하나 놓았습니다. 근거 법률이 마련된 후 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것인데요. 우선 147억의 작지 않은 설계비를 넣어줬다는 그 사실이 세종의사당의 필요성을 여야가 깊이 공감했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있고요. 4월 마지막 그 원내 대표단 회의에서 법사위 운영의소위원회에서 6월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될 것이고요. 이제 서울의 수도권의 국토 면적의 11.7%밖에 안 되는데 전 인구의 50%가 넘어섰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문제, 이러한 모든 문제, 교통, 주거 문제의 해결, 지방 소멸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는 넘치는 수도권과 부족한 지방을 서로 보완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종국회 의사당은 설계비를 금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여야 지도부에게도 충분한 의견 교환과 그리고 처리를 당부할 예정이고요. 바람직한 인사청 문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위공직자는 거기에 어울리는 도덕성이 반드시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도덕성은 철저하게 따질 수 있을 것입니다. 청와대 수준으로 하되 그것은 검증이 끝날 때까지는 비공개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즉, 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하되 개인의 사생활이나 그것은 지켜줘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정책 검증은 공개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적용 시기를 다음 정권부터 하면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의장님께서 지난해 스웨덴이랑 독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러시아까지 의회 외교를 다녀오셨는데 그 외교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직접 대면 회의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해서는 대면 회의가 비대면 회의보다는 훨씬 효율성이 크기 때문에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직접 순방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우선 저는 정부의 외교와 국회의 외교는 옷감의 시줄과 날줄과 같아서 서로 교차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잘 아시다시피 세계 각국이 모두가 의원내각제이기 때문에 의회 외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의회 외교를 하는 기준은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경협의 증진입니다. 국회는 중심을 잡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민생을 지키고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선거보다 다음 세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회의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는 민생 경제를 돌보고 백신 접종과 방역에 결코 소홀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